치아가 많이 썩게 되거나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플란트라는 티타늄 금속을 뼈에다 심고 그 위에 보초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뼈에 들어가는 픽스처, 그 위에 올라가는 어버트먼트, 또 치아 모양을 하는 크라운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픽스처를 심어 놓고 아래턱은 3개월, 위턱은 6개월을 기다렸다가 어버트먼트를 올리고 본을 떠서 치아 모양을 완성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뼈에다 심는다고 하여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연조직, 즉 살은 꼬집으면 아픕니다. 하지만 뼈에는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를 건드린다거나 긁는다고 하여서 아프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있는데요. 상악동에 뼈가 부족한 경우 보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보다 약간 더 아플 수는 있습니다. 치아가 없는 경우에 예전에는 브릿지라는 치료를 많이 했었습니다. 브릿지는 양쪽 치아를 깎아내어 보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흡사, 다리를 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브릿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브릿지의 경우에는 생리를 갈아냄에 따라서 잇몸병이나 치아 우식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게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양쪽 생리를 갈아내지 않게 되어서 훨씬 더 치아를 보존하게 되는 술식입니다. 임플란트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거나 잇몸이 안 좋아서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경우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염증이 임플란트 주위에 뼈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뼈가 녹게 되어서 결국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되어 발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임플란트 환자분들께서는 양치질을 잘 해주시고 정기검진 또한 잇몸 치료를 통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전신적인 상황이나 뼈의 상태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거나 임플란트 치료를 몇 달 정도 늦춰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 악골괴사증, 즉 본지라고 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께서는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발치 후에도 골괴사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경우는 심근경색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임플란트 치료 등은 6개월 이후로 늦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아 발치 후 오랜 시간이 걸려서 뼈가 녹아서 없어진 경우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반드시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여서 그것을 적어 놓아야 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국내에만도 수십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거나 하여서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유지 보수하는 경우에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제품인지 확인을 해 놓았다면 치료를 받기에 훨씬 수월해지실 수 있으십니다. 가장 좋은 임플란트는 가장 오래 쓰는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치과 의사 선생님과 환자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초창기에는 임플란트를 만드는 제조 회사별로 기술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뼈에 잘 붙는 임플란트와 그렇지 않은 임플란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력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잘 세워서 무리하지 않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셔야 하고요. 시술 후에 환자분께서는 올바른 양치질과 정기적인 구강검진 등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오래 쓰는 임플란트, 즉 가장 좋은 임플란트를 쓰실 수 있습니다.